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리스트이자 디지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리나리 작가입니다. 제 필명은 제 본명을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을 한 건데요. 본명이 이리나예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제 성을 뒤로 붙여서 리나리 해서 좀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제 이름을 걸고 작품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본명을 걸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아트를 이제 주로서 하고 있고요. 이제 캐릭터를 좀 메인으로 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파인 아트도 접목을 시켜보고 이제 뭐 또 다른 기법으로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STI에 전시를 하고 있는 피지컬 작품처럼 한지라든지 이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캐릭터랑 접목을 한 그런 디지털 아트를 좀 확장시키는 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극곰 캐릭터를 주로 해서 지금 NFT 디지털 아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림 전반적으로 좀 귀엽고 이제 깜찍하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줄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계관을 얘기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요. 저는 현재 5살 남자애기 엄마예요. 원래 이제 디지털 아트로서 계속해서 뭐 게임 쪽이나 컬러리스트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일을 잠깐 쉬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아이를 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결혼한 이 나이대에 이 아이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옆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내가 옆에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뭐 지구에 맨날 뭐 불나고 지진 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그런 일에 대한 걱정이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NFT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제 뭐 지구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좀 그런 저의 기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처음 마스터 폴라베어라는 기초의 세계관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요. 이 폴라베어 같은 경우도 북극에 두고 온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타임리프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과거나 뭐 어느 시간대를 고치다 보면 그 길들이 모여서 북극의 미래가 바뀔 거라고 믿고 여행을 하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가다로는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타임리프를 하는 엄마 북극곰의 이야기. 이게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환경오염이랑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크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운동으로서 제가 나서서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작품을 보시는 분이 북극곰을 한 번 더 떠올리시고 북극곰을 봄으로써 내가 분리수거를 좀 더 해야겠다 아니면 물을 오늘 조금 더 아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원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도 좀 더 한 명이라도 지구상의 많은 분들이 마스터 폴라베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제 뭐 자기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알려주시고 이럴 수 있는 좀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아트를 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스터 폴라베어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거의 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페인터라든지 뭐 포토샵 같은 픽셀 드로잉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스터 폴라베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벡터 프로그램을 처음 도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작업의 초기 기초부터 한 90% 정도까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이즈 조정, 색 보정 이런 거를 포토샵에서 하고 이제 제가 한국이랑 일본 쪽의 헤비메탈 밴드 여러분들하고 콜라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집어넣고 이제 뭐 영상 편집하고 이런 과정은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NFT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일의 연속,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맨날 생겨서 너무 즐겁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출산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수원에서 잠깐 살다가 아기를 낳으려고 이사를 왔는데 제가 1월 달에 매일같이 산책하던 그 길에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 당시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아기 관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산책을 하면서 아, 여기에 이런 갤러리가 있네, 이쪽에는 무슨 작품이 걸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2년을 다녔는데 정확하게 5년 뒤에 제가 그 갤러리에서 1월 3일 날 속해 있는 팀 작가님들과 전시를 하는데 너무 기분도 이상하고 묘하고 막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솔직하게 마스터 폴라베어 자체가 힐링 프로젝트라서 그리면서 저도 심적으로 위로를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폴라베어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캐릭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의지가 있고 실행력도 있으면서 안 좋은 상황에를 들어가도 그걸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저의 모습도 살짝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애기가 제가 작업하는 걸 보면서 뒤에 와서 와, 엄마 북극곰 글 이뻐요 라고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하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슥 와서 아,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하고 얘기하면서 지분 5%, 막 지분 20%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정말 행복하고요. NFT 하면서 사실 잠도 부족하고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의 재미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 폴라베어는 제가 큰 이야기를 5개로 나눠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테마로 1, 2, 3, 4, 5번 테마를 잡고, 그 중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테마 1의 작품들이고요. 이제 테마 1을 1번부터 100번까지, 그러니까 100개의 이야기를 가진 세계로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편 스토리가 되어주고, 본편 사이사이에 스토리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제가 풀어나갈 수 없는 것들을 외전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본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당연히 저의 최애 작품들이겠죠. 근데 기억에 남는 작품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외전 쪽에서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작품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지금 에스티아에서 도시전 작가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4개 작품이라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밤과 낮까지 해서 이제 다양한 풍경을 폴라베어가 우연찮게 여러 시간을 다니다가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풍경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담아 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중에서 가을, 붉은 단풍잎이 휘날리는 가을의 모습과,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외전 시리즈 중에 네이처 시리즈라고 이제 전액을 좀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한 시리즈가 있어요. 10개의 그림으로 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화면에 담은 그림들인데요. 그 중에서 4번 그림, 이제 풍등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등을 폴라베어가 바라보는 그림. 그 두 그림이 저한테는 가장 새로운 시도였고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이제 해외나 다양한 전시에서도 많이 좀 선보였던 그림이라서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편 이야기 중에서 폴라베어가 본편 이야기 중에서도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캐릭터도 그렇겠지만 처음 겪는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 점점 경험치가 쌓이고 스킬이 올라가고, 다시 한번 또 경험치가 쌓이면 스킬이 올라가고, 저는 이런 단계의 자유도를 폴라베어 캐릭터한테 부여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라베어 그림이 이제 60번이 넘어서 70번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00개의 그림을 25개씩 나눠서 폴라베어가 한 번씩 스킬 레벨업을 하게 돼요. 처음에 0번부터 25번까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빙의가 돼서 그 삶과 시간을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열심히 하다가 한 번에 스킬 레벨업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안에 없는 캐릭터가 되면서 새롭게 개입을 하고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번 그림부터 폴라베어가 도깨비 가면이라는 아이템도 얻고 스킬도 좀 더 자유도가 높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 속의 캐릭터 주인공으로 끌고 갈 때, 그때의 그림들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운석이 떨어질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구해내기 위해서 폴라베어가 대신 이제 죽음의 시간을 맞는 장면을 그린 본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폴라베어는 타임리프를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석이 폭파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치는 해놓고 폴라베어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릴 때가 음악 콜라보도 처음 시도를 할 때였고, 그래서 그때 좀 신경도 많이 쓰고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본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폴라베어 프로젝트를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 1만 해도 1년 반 정도 잡고 있고, 테마 5까지 아마 제 계획대로 가면 짧아도 8년, 길어도 9년 정도의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적으로 저의 목표는 이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단편의 이야기가 장편으로 연결이 되는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요. 이제 굿즈 같은 캐릭터 IP 사업 이쪽으로도 좀 생각이 많이 있고, 이제 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사실 폴라베어가 만족할 만큼 미래가 좀 바뀌겠다라고 안심을 할 때 자기 아이들이 있는 북극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제 프로젝트 이야기의 가장 완결이자 최종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여정을 저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팀원분들과도 즐기고, 이제 같이 전시를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분들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사실 그 사이에서 다듬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끌고 이끌고, 저도 이제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을 끌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지금처럼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 지금 엠페타 이제 에스티아 카페를 알게 되면서 전시를 하는 게 이렇게나 시원한 공간에서 내 작품이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 앞에서 막 화면을 쳐다봐주는 이거에 대한 희열, 즐거움 솔직히 그것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전시 열어주셔서 엠페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작품이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은 NFT 하면서 그냥 모든 단계가 다 새롭고 재밌고 행복해서 저는 뭐 그냥 지금 이 속도대로 쭉 이렇게 달려나가고 싶습니다.